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자, 추심 입문과정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소송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겪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관할 법원과 그 후 진행되는 변론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변론기일은 법원에 가본 적이 없는 일반인들이 청심환까지 먹어가면서 법정에 들어갈 만큼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 절차죠. 그래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과 편안하게 변론기일을 임할 수 있는 몇 가지 깨알 꿀팁도 오늘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장을 작성해서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지 관할 법원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작성한 소장을 어디에 접수를 하면 될까요?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채무자, 즉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을 해야 될까요? 만약 관할 법원을 제대로 찾아서 접수하지 않으면 신청 사건은 이송이 되고 하염없이 시간만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송이란 재판을 다른 법원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할 법원을 정확하게 알고 신청을 해야겠죠. 그런데 민사소송만 따져도 사건에 따라 관할 법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상 재판적은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으로 나뉩니다. 자, 이상하고 듣도 보도 못한 말이죠.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재판적이란 쉽게 말해서 재판을 받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주 하는 소송사건 몇 가지에 대한 관할 법원을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피고보통재판적 법원입니다. 여기서 피고보통재판적 법원을 쉽게 말씀드리면 현행민사소송법은 피고의 응소 편의를 위하여 소는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건을 보면 어음수표 사건은 지급지 법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에 정해져 있고 법률책에서 나오는 규정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따분하게 법률만 논하려고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실전이고 이 강의를 듣고 써먹을 수 없거나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겠죠. 자, 법에는 일반적인 대여금이나 물품 대금 등에 대한 소송을 할 때 채무자인 피고의 관할 법원으로 나와 있지만 실무상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판결문을 받고 채무자 은행 계좌 등의 채권 압류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체동산 집행 등은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 및 집행관 사무소에서 진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못 받은 돈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소장을 접수하는 곳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한 후에 변론기일이 열리면 재판에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인 원고는 서울에 살고 돈을 안 주고 있는 채무자인 피고는 부산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변론기일이 열릴 때마다 부산까지 내려가서 재판을 참석해야겠죠. 그러면 돈 떼인 것도 화나는데 너무나도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에는 채무 변제자가 돈을 갚을 장소를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채무자를 따라다니면서 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겠죠. 자, 따라서 별도로 지급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실무적으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접수를 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당사자인 원고 피고를 불러서 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상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구술을 통한 진술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 이유에서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자,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오면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변론기일은 법원과 원고 피고가 만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받을 돈이 있고 또 내가 내 돈을 내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이지만 만약 변론기일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변론기일 때 원고인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지정해 줍니다. 큰 페널티는 없지만 만나기로 약속하고 안 나왔으니까 판사님의 감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부터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2차 변론기일 때도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낸 소장이 명확하고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소송사건이 치아 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 달 이내에
변론기일을 법원에 재차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그 사건의 소는 치아 간주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거나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을 해야 될 때는 사전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와 사유서를 적어 재판부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변론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소장 내용에 맞게 정확하게 진술하고 판사님이 물어보는 말에 논리적으로 답변도 잘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평생 몇 번 가보지도 않은 법원에서 그리고 또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참 힘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채권자인 원고가 얼마나 소송을 현명하게 잘 진행하느냐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많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과 변론을 잘 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겨우 받은 판결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채무자의 사정이 더 힘들어지거나 모든 재산을 숨기고 행방불명까지 된다고 하면 채권 회수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채권 회수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내 사건이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자리부터 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멀리 상단에 판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민사는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우선 방청석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판사님이 사건 번호와 당사자를 호명하면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셔야겠죠. 앞으로 나가시면 왼쪽이 소송을 신청한 채권자인 원고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채무자인 피고석이 되겠죠. 변론기일에 참석하면 의외로 자신의 자리를 사전에 알고 알맞은 자리에 앉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뜩이나 긴장되는 법정에 갔는데 자리를 찾지 못해서 판사님에게 지적당하면 그때부터 긴장이 되고 호흡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힘들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잘 찾아 착석하고 자신의 소중한 첫 변론을 시작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변호사님들처럼 말을 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변론기일 때 변호사분들이 판사님 앞자리까지 나와서 사건을 설명하고 상대편을 추궁하죠. 자, 그리고 변론 도중에 갑자기 문을 열고 신청하지도 않은 증인이 말을 하며 걸어 나오고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인 분들은 변론기일에 나가면 자신이 멋지게 그리고 엄청나게 말을 잘해서 변론에 승소하고 통쾌하게 이기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변론기일에 참석하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주어진 시간은 3분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변론 전에 제출한 준비 서면 등으로 판사님들은 물어볼 몇 마디만 질문하고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엄청난 말솜씨로 소송을 이기고 하는 건 법정 증거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을 잘하기 위해서 긴장하지 마십시오. 못다한 말들은 추후에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는 채권자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채권자분들이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리고 소송 중간중간에 제출하는 준비 서면 등을 잘 작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많이 하시죠. 자, 그런데 사건만 의뢰해놓고 내 소송사건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등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최소한 내 사건의 소장이 어떻게 작성이 되고 어떤 내용들이 법원에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 서면 등도 읽어보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사전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읽어보고 검토하기를 몇 번 하다 보면 변론기일 때 판사님들이 무엇을 물어볼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판사님도 원고 피고가 제출하고 다투는 쟁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민사소송은 선악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이 변론기일에 참석하면 감정에 치우쳐서 나는 착한 사람이고 채무자는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억울하고 저놈은 사기꾼이라고 하며 화를 내고 법정에서 채무자에게 욕설을 하는 분들까지 봤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야 잘 알겠지만 법정에서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면 과연 도움이 될까요?
3분도 안 되는 소중한 변론을 그렇게 헛되게 써버리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민사소송은 선악을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로 판단하여 법률로 심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판사님이 물어보거나 발언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발언 기회가 오면 그때 논리적으로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자, 5번째는 변론 도중에 판사님의 말을 끊지 마십시오. 판사님이 말을 할 때 말을 끊고 끼어드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구박만 받고 매너가 없는 경우로 낙인 찍히고 미운 털이 밖에서 자신한테 불리하게 사건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답변 기회가 왔을 때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못다한 말들이 있으면 추후에 준비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흥분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6번째는 채무자인 피고가 말하는 내용도 들어보라는 겁니다. 채권자분들 중에 피고가 답변을 할 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썩내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 원래 사람은 자신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하는 내용도 꼭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내가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고 준비하고 대응할지 100% 판단해 드릴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그 사건에서 패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 많은 쪽이 쓸데없는 말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경우가 변론기일 때 훨씬 더 많습니다. 자, 7번째는 시간을 안 지키는 분들입니다. 혹시 변론기일 때 늦게 가시는 분은 설마 없겠죠? 그건 그냥 그 사건을 포기하려는 분들입니다. 최소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내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법원에 지금까지 제출된 서로의 증거와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전부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사건의 진행 내역 등은 파일처리를 해서 정리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잘 검토하시면 마음의 진정도 되고 내 머릿속에 그 사건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8번째로 변론 10분 전에 법정 안에 들어가십시오. 법정 안에 들어가면 사건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론을 하며 말하는 소리도 들리고 판사님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앞사건 2~3개를 꼭 관찰하고 파악하십시오. 법정 안에서의 흐름과 분위기를 확인하고 그 안의 공기와 내가 익숙해지면 훨씬 더 편안해지고 당황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필기도구를 준비해서 상대방의 변론 내용과 판사님이 주문하고 요구하는 부분을 무조건 꼭 메모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 메모를 보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지, 추가로 또 어떤 것을 제출해야 될지 확인해서 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십시오. 자신이 한 메모가 분명 그 사건 승소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소송사건 신청부터 변론 과정까지 전부 알아봤습니다. 소송을 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니죠. 사건마다 난이도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는 변호사님들도 항상 쉽지 않은 것이 소송일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배운 대로 잘 알고 준비하면 자신의 소송사건을 이기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막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분명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